보강을 강도를 좀 약하게 어쩌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. 큰일 납니다. 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. Korea Energy Company, Hanguksan Energy. If we make it, Korea's history will change. Thank you. 네, 안녕하십니까. 한국 선에너지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조안전진단이 왜 필요하고 그 구조 설계에 따른 그 보강이 왜 중요한지를 1부에서는 설명을 드렸어요. 2부에서는 실제로 보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1부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저희 동영상에 있으니까 1부에 대한 간단한 구조안전 진단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시고 그러고 오시면 2부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. 일전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이런 축사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할까요? 했던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. 거기 보시면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가고 하는지 전체 지붕서부터 거의 다 새로 짓다시피 하는 그런 보강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거기는 키로수가 이렇게 큰 게 아니어서 보강 비용에 대해서 물론 부담은 되셨겠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비용은 안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.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현장은 200kg 정도의 용량이었어요. 거기는 저희가 처음부터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와 계약이 됐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다시 문의가 들어왔던 현장인데 저기 연계 용량도 있고 크게 하자 잡을 게 없어요. 근데 이게 왜 깨졌느냐, 전 업체하고. 근데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안 해요. 말로는 중도금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있는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그 사업주분 말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현장을 갔어요. 현장을 딱 보는 순간 이유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. 이건 보강비 때문에 깨진 거예요. 보강비 때문에. 제가 계약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보강 비용을 2천만 원을 산정을 했더라고요. 자재비도 안 되는 돈이죠. 그러니까 보강의 개념이나 실제로 이 정도 규모를 보강을 시켰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지를 모르는 사람이 견적을 낸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영업사원이었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말도 안 되니까 이거 공사 이건 안 된다.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강 비용 갖고 협상을 해도 협의를 해도 사업자한테는 안 통하죠. 이미 2천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. 그러면 그 보강 비용이 우리하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금액에 맞출 수 있느냐? 말도 안 되죠. 지금 이제 그 현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영상을 보셨죠? 자, 그 축사의 사진을 보셨어요. 그 밑에 소들도 수십 마리가 있어요. 이 축사가 얼마나 낡았느냐면 포스트도 포스트지만 트러스까지 다 폈어요. 위에
지붕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. 저쪽 끝으로는 또 스레트로 돼 있고. 그러니까 이런 축사는 솔직히 새로 짓는 게 편한데 새로 지으면 또 지금 보강보다는 더 비싸게 나오죠. 그러니까 일도 힘들면서 보강비도 많이 나오고 이런 케이스예요. 사업주 의도는 여기가 축사가 커서 저 위쪽에 있는 데는 또 나름 이거보다는 또 좀 양호해요. 근데 거기다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이 축사에다만 하겠다. 그러니까 의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축사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을 하면서 그냥 그 축사 보강까지 해서 좀 저렴하게 어떻게 해볼까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결국은 이 축사 보강하는데 얼마 듭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. 어차피 못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그냥 안 하시는 거를 전제로 말씀은 드렸어요. 보강비가 상당하지요. 근데 태양광을 굳이 얹히지 않는 강도의 오래된 축사이기 때문에 축사를 그냥 축사로서만 그냥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나와요. 근데 태양광은 그 축사 위에 또 구조물을 얹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게 보강 강도가 얼마나 강하겠어요. 못 하시는 거죠. 아쉽지만 못 하는 거예요. 그거를 뭐 보강 비용을 싸게 아까도 일부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싸게 뭐 보강을 좀 강도를 좀 약하게 어쩌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. 큰일 납니다. 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. 그래서 1부하고 2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. 건축물 위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제외하고는 뭐 경량 철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구조안전진단에서 보강이 거의 나올 것이다. 그러면 그 보강비는 아낄 것도 아니고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강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튼튼한 기초 위에 태양광 시설물이 올라가는 것이다. 그래야지 20년, 30년 반영구적으로 버티는 그런 구조물이 되는 것이지 절대 이거를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이걸 좀 싸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사업주한테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너무나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이고 그 업체도 마찬가지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시고요. 축사, 개사, 농업용 창고 또 옛날에 지어진 공장 이런 부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예상하고 계신 분들은 보강 부분은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. 얼마 정도의 보강 비용이 들 건지도 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.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. 우리도 보면은 문의 들어오는 거 보면은 현장 우리가 처음에 위성으로만 봐도 뭐 보면은 이건 보강 얘기를 꺼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그런 건축물들도 있어요. 그러나 그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사업주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태양광 뭐 100km 하는데 200km 하는데 뭐 견적이 얼마 이것만 따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예비 사업주분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건축물이 아주 튼튼한 그런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보강이 떨어질 확률이 있고 또 보강비도 부담해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유념을 하고 계셔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비사업주분들 특히 좋은 그런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요즘에 그 S&P S&P가 쭉 올라갔다 또 떨어졌어요. 지금 이제 우리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 장기계약, 고정단가 장기계약을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현물시장으로 그냥 거래를 해야 되느냐 FIT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지만 대충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